QMI 리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바라보면은 증시 조정이 있었고 금리가 급등했다라고 나오고 고용 서프라이즈에도 증시는 오히려 떨어졌고 미국 증시 폭락에 한국도 폭락을 하고 공포지수는 쌍봉을 만들어야 되겠고 뭐 이런 얘기들이 주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일단 시장은 뭐 요것만 봐도 굉장히 안 좋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안 좋아졌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더 심하게 안 좋아질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안 좋아지다가 다시 시장이 좋아질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증시 조정을 첫 번째 원인이 됐던 거는 사실 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31일 날 제가 이제 글을 썼죠. 그래서 매년 드는 느낌입니다만 뭐 실적 이렇게 시간이 항상 빨리 가고 있다. 소비 지표의 개선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는 모습에 물가까지 오를 것이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를 거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돼버렸는데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게 되는 거죠.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거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점차 증가한다라는 거죠. 왜냐? 물가가 오르면은 물가가 갑자기 확 올라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민들이 계속해서 이 돈의 가격이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적정 물가를 유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금리를 인상시켜 가지고 물가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게 사실 중앙은행의 역할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며 시장이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 표를 보시면은 지금 이게 2018년도 연말 2018년 12월 19일 날에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가능성의 표예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변동 수치가 중요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금리가 1.5%예요. 1.25에서 1.5% 기준금리,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그러면 한 번 올릴 때 0.25%씩 올리거든요. 25bp인데 그 25bp를 올리게 되면은 1.75%로 되고 1.5에서 1.75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한 번 더 올리면 1.75에서 2, 한 번 더 올리면은 2.25, 한 번 더 올리면 2.5, 2.75, 3%. 그럼 3%까지 오를 가능성은 0.1%, 지난달, 그러니까 12월 19일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며칠 전만 해도 0.1%였는데 0.5%. 그리고 금리가 금리가 오르지 않을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유지될 가능성은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 번 올리면은 여기가 되는 거죠. 한 번 올릴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한 번 올리는 거는. 왜냐면 더 올리겠다 이거죠. 이제 보시면은 여기도 떨어지고 있고 여기는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25%에서 35%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8%였는데 19%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그러면은 지금 제일 확률 높은 게 하나, 둘, 셋, 세 번 올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4번 올릴 가능성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거,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에 시장은 또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CME에서 발표되는 건데 전문가들은 이 수치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4번 인상돼서 2.5% 기준금리가까지 인상될 가능성을 상당히 2배 이상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에 시장이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풀려있던 유동성, 돈을 그동안 서브프라임 이후에 상당히 많이 풀어놨잖아요. 그 푼 돈을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예금이 높아지게 되니까 시장의 돈이 많이 중앙은행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시중에 풀린 돈이
중앙은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중앙은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중의 유동성이 되게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줄어든다라는, 그게 빨리 줄어든다라는, 이게 속도가 항상 문제거든요. 빨리 들어간다는 어떤 우려감이 조성되면은 그러면은 주식에서도 돈이 좀 빠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빼게 되는 일시적인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경제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계속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 가능성 어쨌든 높아졌다. 금리 인상 가능성은 어제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이 정도는 큰 변화는 아니다. 뭐 0.2% 줄어든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당시에 이제 시장 FOMC와 트럼프 발언, 그래서 FOMC에서 무슨 얘기가 있는지, 오늘 밤에 FOMC가 있기 전에 이제 이 표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인터넷을 뒤집다 보면 시장 조정과 급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미국채 금리, 국채 금리 급등세가 원인이라고 하면은 연준이 4번 올릴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큰 위기에 봉착을 했다. 이것이 조정의 원인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대단히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이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을. 경제 지표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능성은 적다라는 거죠. 왜냐?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시기니까. 중앙은행이 경제가 계속 어려울 것 같으면 금리를 안 올리겠죠. 경제가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는, 이제 급등할 것 같으니까는, 경제가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는, 이제 돈 푼 거를 좀 줄이자. 우리가 사람도 감기 걸리면 약을 먹잖아요. 그렇듯이 감기 걸리면은 이제 뭔가 이 시스템에 붕괴가 된 거죠. 이 면역 체계 시스템에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감기약을 먹지만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계속해서 감기약을 먹으면 오히려 또 밸런스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세포가 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약을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시장도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고용이 잘 되고 돈을 잘 벌어가지고 자기들 돈을 잘 버니까는 잘 쓰고, 그러면 회사도 물건을 잘 팔리니까는 회사도 이익이 좋아지고, 그 회사가 이익이 좋아지니까는 고용을 또 많이 창출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절대 경제에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또 여기서 제가 썼지만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경제 공부라는 거는 결국 달러의 추세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라는 걸 공부한다는 얘기까지도 제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기반으로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는 금리 인상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이니만큼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 되는 것이고, 통화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인플레가 금이나 주식, 그러니까 통화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다른 실물 자산, 금이나 주식, 부동산의 큰 호재임은 분명 명백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주가가 조금 빠지는 것을 보고 대세 하락장이다, 뭐 버블이 붕괴된다라는 글들을 보면은 그러면 경기가 그럼 계속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건데, 경기가 안 좋아져야지 주가가 계속 대세하락 계속 빠져가지고 지금보다도 막 100만 원 하던 주식이 50만 원 가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의 경제를 가지고 금리를 올리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예상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일어난다라고 보면은 그냥 적당한 수준의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가 단기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살짝 보였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좀 보면은 14 정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준에서 지금 그동안은 변동성이 너무 낮았어요. 이 변동성이 너무 낮을 때는 또 이 풋옵션이라고 이제 팔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시장이 있는데, 옵션 시장이 있는데 풋옵션 가격이 워낙 싸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는
또 풋옵션 매수세가 막 들어오면서 변동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때들도 이렇게 나오곤 한다. 근데 이런 게 다 증시의 조정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다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주가가 소폭 하락된 모습이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엔 또 제가 이 주가가 크게 빠졌을 때는 갭으로 움직였느냐 장대봉으로 움직였느냐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의 경우는 여기 갭으로 하락한 모습이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면은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그날이 요 날이거든요. 요게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빠진 게, 이렇게 여기 주가가 봉이 연결이 된 거 없이 여기가 이렇게 갭이 생겨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요 사이가 갭이거든요. 요 갭이 저항대로 작용을 해버리면, 저항이라는 거는 주가가 다시 올라가다가 이 갭에서 하락을 해버린다는, 그러면은 이제 하락장이 또 돼버렸죠, 마침 또. 근데 이 갭을 빨리 메우면서 복구가 되면은, 이 갭이라는 거는 요 중간에 거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큰 기관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정상적인 거래는 2008 주식시장이 스무스하게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한 칸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2851, 2837 요 칸을 띄어서 거래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이제 큰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 안에는 거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근데 이게 저항대로 작용해 버리면은 이 갭으로 팔았던 사람들이 더 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이유가 뭘 떠나서 어쨌든 수급적으로 하락장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여기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갭으로 하락한 모습이기 때문에 갭 상단부를 극복하는 수급적인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갭이 저항성으로 작용한다면 조정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죠? 그래서 일단 시장 폭락은 경제 시스템 붕괴 시나리오가 나와줘야 한다는 거 다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관련된 시나리오는 다시 이제 강의 업데이트판에 올려드릴 거고, 이번 증시 조정의 원인은 결국 한 달 동안 계속 오르기만 한 증시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지, 무슨 큰 어떤 변화의 의미를 모색하는 건 아니다. 그냥 지난 한 달 동안 보세요. 주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2018년 들어가지고 2018년 여기에요. 여기 들어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2001 여기 이렇게 한 달 동안 뭐 내내 오른 거죠. 이렇게 내내 올랐는데, 이 한 달 동안 오른 것도 경기가 그냥 좋아졌기 때문에 오른 거지, 특별하게 무슨 뭐 계속, 물론 이제 기업 실적 발표가 1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 발표가 또 다 좋게 나왔어요. 그럼 기업 실적 발표가 앞으로는 안 좋게 나올 거냐? 아니라 이거죠. 앞으로도 계속 좋게 나올 가능성이 꾸준히 남아 있다, 아직도.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해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기업 실적이 이제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앞으로 뭐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진다? 왜냐면 실업률도 낮아지고 있고 고용이 정상적으로 돌고 있는데 갑자기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진다? 그거는 뭐 개별 기업들이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경제 지표의 움직임상 기업들의 어떤 생산성은 점점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독일, 일본, 중국, 한국, 대다수 등등의 경제 지표들이 다 함께 같이 좋아지고 있다. 지난 몇 년간은 거의 유럽하고 일본 경제 지표는 별로 안 좋았죠, 사실. 근데 어쨌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점점 좋아지고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받더라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떨어졌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다시 조정대가 형성이 되고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글을 그래서 단기 급등의 부담이 해소되면 다시 랠리를 재개한다. 여기서 계속 한 달 동안 올랐던 이 사람들이 쫙 빼면서 여기서 이제 적정 가격, 그래서 여기서 요 얘기도 제가 씁니다. 이렇게 꼬리가 밀고 올라가면은 앞으로 증시가 조정을 이렇게 가다가 다시 올라갈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마침 또 꼬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이 꼬리는 뭐냐면은 저가 매수세가 순식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 꼬리 부분은 상당히 강한 지지대가 또 형성이 되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증시 조정을 바라보며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글을 썼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FOMC가 있었죠. FOMC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인플레이션 문구가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move up this year. 올해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문구가 처음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아주 긴 시간 동안 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죠. 이제 물 한 모금만 먹고. 시장 대부분 뉴스와 보고서에 매파적인 연준 결정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미 이 정도 이슈는 이제 사실 또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좀 더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도 금리 변동표를 이제 계속 보는 수밖에 없죠. 이제 우리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지금 이게 몇 월입니까? 3월달에 금리를 올릴 1.75로 올릴 가능성이 83%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였냐? 50%였어요. 12월 29일만 해도 50%가 83%가 올라버린 거예요. 그럼 3월 달에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구나,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크게 높아졌다. 그러면 12월 연말까지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냐? 2.5%, 하나, 둘, 셋, 넷, 4번 오르고 8%였는데 21%까지 올라버린 거야. 이게 갑자기 83, 24, 거의 뭐 2배, 3배 가까이 폭등한 거죠. 이게 거의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3번 올릴 가능성만 사람들이 점치고 있었는데 한번 4번 더 올리겠구나 라고 이제 시장은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기채 금리가 매트릭스에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원래 이게 회색이었잖아요. 밑에 보시면은 장기채 금리가 그냥 보합장에서 작년부터 해서 계속 그냥 이렇게 흐물흐물 왔다 갔다 했어요. 금리를 올렸는데도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럼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서 뚫고 올라가줘야 되는 거죠. 올라가줘야 되는 건데 이걸 못 뚫고 또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건데 갑자기 이제 금리 인상 확률이 올라가면서 이제 move up this year 이렇게 돼버리니까는 이 장기채 이 매트릭스가 변하게 된 겁니다. 요 매트릭스가 변하니까 미국계 국채 단기 금리는 올라가고 있었는데 장기 금리는 올라가고 있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어쨌든 장기채 금리는 계속 이렇게 흐지부지 했다. 그 단기채 금리는 이따가 다음 거에 나오는데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러니까는 금리도 단기 금리는 오르는데 장기 금리는 안 오르고 있었구나.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근데 주식시장은 계속 올랐고 달러는 계속 하락했고. 그러니까 타통화들 원화, 유로, 금, 위안, 파운드, 루블, 엔, 헤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올라가고 있었죠. 물론 브라질하고 러시아의 상황은 유가가 아주 장기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나라들은. 그래서 금리를 더 낮추는, 지금 브라질은 이번 주에 기준금리를 오히려 인하를 단행을 했어요. 요거는 조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러시아, 중국, 영국, 미국, 한국, 유럽, 브라질, 이렇게 브라질이 헤알부터 유로부터 해서 이렇게 유럽, 원, 한국, 미국, 파운드, 영국, 위안 주식, 위안 중국 주식, 중국 금리, 중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작은 9개 네모가 여기 잠깐 매트릭스를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외환시장, 통화를 바꿔야 그 나라의 주식 채권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통화가 가장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있고, 그 다음에 녹색으로 단기금리. 단기금리는 주로 이제 예금금리에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장기금리는 이제 모기지 대출금리. 그래서 단기금리만 오르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를 많이 주고, 장기금리는 이자를 받는 거, 모기지 대출 해줘서 받는 금리가 오르지 않고 있고, 단기금리만 오르면 은행 수익성은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안 좋은 현상이 되는 거죠, 사실 은행한테는. 은행이 안 좋아지면은 은행이 이제 회수를 하려고 하겠죠. 이제 그러면은 돈 빌려간 사람들한테 빨리 갚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또 경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장기를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눴냐, 왜, 그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특히나 주식이 아주 많이 올라 있는 시장에서는 단기금리하고 장기금리를 나눠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 관계성에서 볼 때 장기채 금리가 오르니까는 한국 장기채 금리, 유럽 장기채 금리, 또 일본, 중국, 영국, 지금 여기도 장기채 금리가 사실 지금 회색으로 돼 있지만은, 보합으로 돼 있지만은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그 올라가기 전, 물론 이제 지금 현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기 때문에 이 장기채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거에 별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장기채 글로벌 채권 시장의 상승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금리 상승 요인이 이제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박스권에서 이때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수급적으로 봤을 때 또 여기서 이렇게 막히고 여기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금리가. 그래서 막히는 모습이네요. 하지만 제가 이게 차트만 보는 사람들은 여기서 또 막혀서 떨어질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경기의 펀더멘털을 보면, 하지만 향후 인플레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박스권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여겨지네요 하고 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확 폭등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러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전문 서두에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미국 중앙은행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썼냐? 12월 FOMC 이후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노동시장 상황은 계속 강력하고 경제활동도 견고한 속도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고용, 가계지출, 가계인데요, 좀 못해. 그리고 기업 고정 투자에서의 증가세가 탄탄한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탄탄하고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 중이다. 뭐 경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아질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미국의 소비 증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미국의 소비 증가는 우리, 독일, 일본 다 미국에다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들이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연관성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트릭스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해서 이거 써드렸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매트릭스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방송도 통해서 저희가 설명드리는 게 이제 이런 걸 좀 더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자율 쪽에서부터, 이렇게 매트릭스 보면 이자율 쪽에서부터 금리, 주식, 통화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통화가 주식, 채권, 이자율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가 먼저, 주식이 진앙지가 될 수도 있고, 채권이 진앙지가 될 수도 있고, 금리, 기준금리, 이자율이 진앙지가 될 수도 있고, 통화의 어떤 한 부분에서, 또 어떤 어느 나라인가에서 뭔가 경제 상황이 바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 그렇지만 그런 변화의 모습을 찾아내서, 그러면은 한국의 장기채 금리가 변하면은 미국은 어떨까? 일본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과 원화, 달러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게 사실은 이 매트릭스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경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관계를 공부하고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매트릭스를 이해하시게 되면은,
투자가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큰 무리 없이 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자율 쪽에서부터 만약에 매트릭스를 바라보는 거, 통화 시장 쪽에서부터 바라보는 매트릭스, 제가 두 개를 얘기해놨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가 상승.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율이, 미국 국채 이자율이 오를 것 같으니까는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쪽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글로벌 금리의 상승. 자,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는 미국에서 이자 더 준다는데 미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돈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안정하니까. 그러면은 유럽에서도 미국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은 유럽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서 돈이 빠져서 미국으로 막 외화보유고가 소실되고 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보다는 이자율을 좀 더 줘야 된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유럽은 유럽 나름대로의 고정자산이 있고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의 지금 고정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은, 이미 선진국화된 국가들은 미국보다 오히려 금리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나라들의 이제 정책은 이제 나중에 논의로 하고 시간 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머징 마켓, 특히나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이자율이 미국하고 같잖아요. 이런 건 좀 위험한 요소예요, 사실. 이런 거는 미국이 이자율 1.5 주는데 우리도 이자율 1.5 줘버리면 다 미국으로 돈 빼갖고 가져나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가 간의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만약에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과연? 미국이 금리 2%, 이자 2% 주는데 한국이 1.5밖에 안 줄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IMF의 사례를 공부해보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중국은 4.35%잖아요, 이자율이. 그러니까 적정 이자율 수준을 유지를 해가지고 외화보유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외화보유고가 소실되지 않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현재 견제 상태에서는 버텨줄 수 있는데, 자, 그럼 이게 미래에도 이 이자율로 우리가 견딜 수 있겠느냐라는 거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건.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논외로 하고 아주 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금리가 막혀서 박스권 주식시장에는 어떤 돌파가 될까? 여기서 이자율 쪽에서 보는 매트릭스가 요거 드렸죠. 미국채 금리의 상승. 그럼 글로벌 금리의 상승으로 연결되고,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의 하락을 동반하는 겁니다. 금리가 상승되면 채권 가격이 하락된다. 요거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요거는 또 설명 강의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다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채권 가격이 하면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주식이 상승되는 구조가 되더라. 그러면 또 통화 시장 쪽에서 바라보는 매트릭스에 의하면 달러 가치가 하락이 되면은 타 통화 및 원자재 등 실물 자산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대형주도 어떻게 됩니까? 수출해서 먹고 사는 미국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겠죠. 근데 그리고 또 달러 캐리 현상과 이머징 통화가 강세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타 통화. 그럼 이쪽으로 또 돈이 캐리 현상이 생겨서 돈이 이동이 되게 되는 거죠. 달러가 떨어지니까 다른 데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다른 데로 돈이 이쪽에 투자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미국 내의 수출 주식들, 특히나 기술주들, 애플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폰이 싸게 팔리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와서 한국에서도 싸게 팔리고, 달러가 더 떨어졌어. 그럼 더 우리는 싸게 사는 거죠.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더 많이 팔리는, 그냥 삼성 거하고 비교했을 때 아이폰이 더 싸다. 그럼 아이폰 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 주식이, 기술주들이 더 많이 팔리니까는 많이 오르는 거예요. 주식이 잘 팔리면은. 그렇게 되는 거라고. 다만 여기에 이제 또 제가 써놨는데, 브라질, 러시아 등 유가 하락기를 겪으면서 상당한 GDP 몰락과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여전히 금리를 낮추며 경제 회복 중에 있다. 특히 브라질의 경우는 심해 유전 상태에서 유가가 더 크게 상승돼야 경기가 회복기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면서 연준은 인플레에 대한 장기적인 우려까지 표명하면서 걱정하던 것이 생각이 났는데, 심지어 옐런 의장은 지금은 이제 파웰로 바뀌었죠. 2월 달부터. 이런 원인을 알 수 없다고까지 전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렇게 많은 돈을 찍어내고 초장기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물가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니 하면서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했었는데 2018년 첫 중앙은행 회의에서 물가가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짜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말이 극과 극으로 바뀐 겁니다. 12월 말하고 2월 1일하고. 혹 이것이 단기에 시장에 우려스럽게 반영된다면 이것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2월 1일 날 이제 쓴 내용이고요.